네, 이때까지는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모형들을 이제 구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의문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과연 구한 학습 모형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혹시 들지 않나요? 저는 항상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까 봤듯이 데이터가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단순 선형 회귀 분석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가능했다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1번이고요. 여기 2번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점들, 이 점이 항상 아까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1번이 맞을까? 1번이 타당할까? 2번이 타당할까? 예측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학습 모형은 예측을 하기 위한 학습 모형은 2번일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든 다중 회귀 분석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회귀 분석 모형이에요. 그게 또 다항 회귀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회귀 분석을 통해서 나온 학습 모형이 타당한 것인지, 즉 예측의 도구로서 쓸만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지만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R 스퀘어, R 제곱 값이라고 해요. 요거를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한번 다시 볼게요. 가로축이 X축이고요. 세로축은 Y축이에요. 실제 데이터는 초록색 점이고요.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 좌표가 요 좌표는 X, I, Y, I겠죠? 예, 초록색 점의 좌표가 저거예요. 그 다음에 주황색 점은 빨간색 직선. 그러니까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죠. 지금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뭐죠? 이거죠. W0 hat 더하기 W1 hat X. 즉 기울기는 W1 hat. 그 다음에 Y 절편은 W0 hat이라는 저 직선, 빨간색 직선 상위에 있는 점이에요. 예, 요 점이.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X 좌표는 똑같죠. XI라고 갖겠고 콤마 그 다음에 뭐요? Y I hat이에요. I hat. 예. 그 다음에 파란색 점 보겠습니다. 파란색 점은 뭐냐면은 Y 뭐 여기 나왔지만 뭐야? Y의 위에 뭐라고 돼? Y 바 평균입니다. Y바. 이건 평균이에요. Y 값들의 평균. 예. X, I, Y 값들의 평균입니다. 평균. 됐나요? 그러면 초록색 점, 주황색 점, 파란색 점이 각각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분산 정보, 즉 변동 정보. 변동 정보를 좀 볼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분산이 뭡니까? 분산. 우리 통계학 시간에 배우는데요. 분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데이터가 퍼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뭐냐면은 분산이라는 거는 변동량이에요. 변동량에 관련된 통계량입니다. 변동량. 무슨 얘기냐? 변동이라는 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하는 정도잖아요. 예. 이게 심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식이 예를 들어서 주식이 그냥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한다기보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막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주식이 쭉 증가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냥 쭉 증가하는 경우는 뭐예요? 변동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변동이 거의 없이 변동 없이 그냥 쭉 올라간다는 얘기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렇게 물결 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예요?
변동이 심한 거예요. 변동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는 변동량을 뜻하는 거예요. 변동량. 그래서 분산 정보, 변동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을 할 겁니다. 잘 봅시다.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분산이 뭐니? 라고 혹시 누군가가 물어봤다면 분산은 변동량이다. 변동량. 즉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고, 변동성이 심하다면은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측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반대로 분산이 작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분산이 작다라는 얘기는 변동성이 그만큼 심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변동성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의 위험이 굉장히 감소가 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분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어디 가서 기계학습을 배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동 정보를 나타내는 크게 세 가지의 통계량이 있습니다. SSE, 그 다음에 SSR, 그 다음에 SST라는 게 있는데요. 잘 볼게요. 뭐냐? 이거 살짝 다 지우고요. 네, 보겠습니다. SST는 뭐냐면은 여기 나오죠? Total Sum of Squares예요. 뭐예요? 좀 이거 거꾸로죠. SST예요. 예, 총 변동. 뭐의 총 변동? Y. 출력 변수 Y의 총 변동이에요. 잘 보겠습니다. 그거를 제곱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제곱값으로. 어떻게? 여기 나오죠? SST는 마지막에 나왔지만 SST는 YI에서 Y바를 뺀 거예요. 요거죠. 요만큼이죠. 요만큼인데 요만큼을 다 제곱해서 모든 관측지에서 다 더한 거예요. 원래는 총 변동은 실제 데이터의 총 변동은 Y의 총 변동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이 세 개의 점들이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다 가지고 있죠. 요만큼. Y 밥값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큰 값으로 발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여기 값만 총 변동이라고 하자입니다. Y의 총 변동. 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SST 다시 한번 Y의 총 변동은 YI에서 Y바를 제곱해서 다 더한 거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거 저기 뭐예요? 저기 분산식하고 비슷한가요? 표본을 구했을 때 표본 분산 우리 어떻게 구해요? 표본 분산은 실제 Y 값에서 평균 Y바를 빼서 제곱한 걸 다 더해줘서 뭘로 나눠준다? n-1로 나눠주죠. 그쵸? 데이터 개수가 n이고, 빼기 1로 나눠준 거예요. 비슷하죠. 그쵸? 분산이죠. 저 분산 정보예요. SSE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sum of squared, explained, 설명된, 이라는 뜻이죠. 그쵸?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즉,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된다. 즉, X 변수, 들에 의해 설명되는 Y의 총 변동이에요. 이게 바로 SSE입니다. SSE 맨 처음에 나오네요. 자, 보겠습니다. 실제값 YI에서 YI 햇은 요거는 뭐에 의해서만 설명돼요? X 값들에만 설명되죠. 이거에서만 설명이 된 거죠. 오차에 의해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X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Y의 총 변동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줘서 다 더한다. 그래서 이걸 XS2라고 하자. 그렇죠? 그다음에 SSR은 뭐냐면은 Residual Sum of Squares라고 해서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은 변동, 즉 X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Y의 총 변동이니까 뭐예요? 오차항에 의해서 설명되는 Y의 총 변동을 우리는 SSR이라고 합니다. SSR. 아시겠죠? 그래서
예, SSE, SSR, SST의 개념을 이제 아시겠죠? 예, 이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책에서는 어떤 뭐 통계책이나 기계학습책에서는 SSE를 그냥 SSR로도 표현하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책에서는 SSR을 또는 SSE로 표현하는 책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근데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뭐 SSR, SSE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인터넷 블로그나 아니면은 책을 보실 때 내가 배웠던 건 SSE인데 왜 저걸 SSR로 쓰지?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SSE, SSR, SST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 SST는 뭐다? SSE 더하기 SSR이다. 예. 이 식은 항상 성립이 된다. SST라는 거는 SSE 더하기 SSR이다. 이 식은 항상 어떠한 데이터든 다 저 식은 성립이 됩니다. 예. 됐나요? 그러면 뭐냐? 잘 볼게요. 만약에 SST분의 SSR이 1이다. SST분의 SSR이 1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SST는 뭐예요? 총 변동이죠. SSR은 봤듯이 SSR은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변동. 이게 1이다. 이 얘기는 R제곱 값이 굉장히 크다란 얘기죠. R제곱 값이, 그러니까 X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회기식이. 그 다음에 SST는 SST분의 SSR이 이게 0이다. 이게 0이면은요. X 변수들에 의해서 Y의 변동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R제곱 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SST분의 SSR이라고 썼을 때 이게 1에 가까울수록 R제곱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X 변수들에 의해서 Y가 잘 설명된다 라는 얘기가 되고, R제곱 값이, 잘 봅시다. R제곱 값이 가장 작은 값은 R제곱이 0인 경우는 어떨 때가 0이에요? R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오차에 의해서만 설명이 되었을 때, 오차에 의해서만 Y의 총 변동이 설명될 때는 R제곱 값이 0이에요. 0보다 항상 커요. 왜요? SSR이나, 여기 보시면은 SSE나 SSR이나 SST는 항상 다 0보다 크죠. 왜? 제곱해서 다 더했기 때문에 다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이 R제곱 값, 결정계수가 제일 작은 값은 0이 제일 작고요. 제일 커봤자 얼마예요? 예, SSR이 제일 커봤자 SST만큼밖에 못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R제곱이 제일 큰 값은 1이에요. 예, 부등식을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R제곱 결정계수 값은 0과 1 사이 값을 갖는다.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그림 볼게요. 이건 R제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요? 이 직선 점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혀 있을 때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선형회귀, 단순 선형회귀 분석 직선으로 이 트렌드를 표현을 했을 때 점들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선에 거의 이렇게 모여 있죠. 이런 경우는 R제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X 변수들이 Y 변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저 학습 모형이 뭐다? 예측을 하는 도구로서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R제곱이 높으면 뭐다? 그때의 뭐 학습 모형의 타당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측의 도구로서 쓸만하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R제곱이 낮다. 오른쪽 그림 볼까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굉장히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해요. 트렌드는 표현할 수 있어요.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트렌드로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파란색 점들이 이 빨간색 직선을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 이건 R제곱이 낮은 경우예요. R제곱이 낮기 때문에 R제곱이 낮은 경우는 학습 모형의 타당성이 떨어지는구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측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즉 예측의 도구로서 사용하기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얘를 예측의 도구로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니? 라는 거예요. R제곱이 낮다는 얘기예요. 예.
됐나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결정계수도 이제 한번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결정계수라는 건 계속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r제곱시 1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입력변수 x들로 출력변수 y를 100%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r제곱시 1이다는 얘기는. 즉 모든 관측치가 회기 직선, 회기 평면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러면 이제 오차항이 0이라는 얘기죠. 이건 완전히 뭐예요? 확정적인 관계. 확정적인 관계. 확정적 관계. X랑 Y가 서로 확정적인 관계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데이터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왜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죠. 확정적 관계 데이터는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이런 데이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회귀 분석해 보면 R제곱 값이 1이 나오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은 없습니다. 예, 이거 무조건 1보다는 작아요. 예, 1보다는 작아야 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R제곱시 0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입력변수 X돌로는 출력변수 Y를 전혀 설명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구한 회귀 모델 학습 모형이 예측의 도구로서 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R제곱이 0인 경우는 가끔 나옵니다. 예, 진짜 이런 데이터들 여러분들 보세요. 데이터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게 X축이고 여기 Y축이다. 데이터가 이렇게만 찍혀 있다고 쳐봅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이렇게 하겠죠. 뭐예요? 요 직선은 뭐예요? X축하고 평면이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X값이 어떤 값이든 Y는 뭐예요? 여기가 요 높이가 얼마일까요? 그냥 Y 봐줘. 평균이죠. 다 똑같은 값이니까. 그렇죠? 어떤 값이, X값이 어떤 값이 들어와도 다 평균값이에요. Y 바값이에요. 그러니까 X값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걸 X를 예측을 그러니까 Y를 예측할 때 뭐 다 Y 바로 예측이 되니까 X값이 어떤 값이 들어오든 간에 Y 바로 다 예측이 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X값이 전혀 예측을 하는 데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R제곱이 0인 경우예요. 0인 경우. 아니면은 직선상 어떤 그 회귀 직선상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데이터들이 그런 경우에는 R제곱 값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R제곱 값은 이제 따지고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는 입력 변수 X들이 출력 변수 Y의 변동을 얼마나 변동을 줄여줘야 돼요. 변동을 줄여줘야지만은 예측의 정확성이 올라가죠. 예. 그 다음에 단순히 출력 변수 Y의 평균값을 사용했을 때 대비해서 입력 변수 X들의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학습 모델의 성능 향상 정도를 R제곱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R제곱값. 예, X 변수들을 사용했을 때 이게 1에 가까울수록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니까 예측의 도구로서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얼마나 향상을 시켜줬냐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입력 변수 X들의 품질, 어떤 품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품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다? 결정계수 R제곱은 Y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입력 변수 X들의 품질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R제곱 값입니다. 됐나요?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엑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500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요플레 제조 회사에서 각 대리점의 판매원 수와 광고비 지출이 매출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10개의 대리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얘기예요. 그래서 관측치가 1번부터 총 10번까지 있어요. 예. 그리고 변수, 첫 번째 입력 변수는 X1,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 변수는 X2, 그 다음에 출력 변수는 Y예요. 그럼 다중회귀 분석을 하면 되겠네요. 다중회귀 분석을 해서 도대체 SSE, SSR, SST가 얼마고 R제곱값이 얼마인지를 엑셀을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 실습 5번째입니다. 아까 봤던 그 요플레 제조회사 데이터인데요. 관측지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변수, 첫 번째 입력변수 X1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변수 X2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변수 Y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중회귀 분석을 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회귀 분석을 할 거고요. 확인 누르시고요. Y축의 입력 범위는 요게 Y축의 입력 범위겠죠. 여기. 그 다음에 X축의 입력 범위는 여기 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름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범위는 여기를 출력 범위로 하겠다. 됐습니다. 그러면 확인 꽝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귀 분석 통계량이라고 나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W0 값은 조금 줄일게요. W0 값은 우리가 봤듯이 요게 W0, 그 다음에 볼게요. W0 값은 요게 바로 W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W1 값은, W1 햇은 바로 요 값이 되겠고요. 13.0345. 그 다음에 W2 햇은 바로 요게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구했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조금 늘려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아까 방금 했던 거 R 제곱값이잖아요. R 제곱값이 뭐예요? 결정계수죠. 결정계수. 결정계수 얼마입니까? 0.68298048. 이게 바로 R 제곱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색깔을 이렇게 할게요. 네,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바로 요 값이 요거란 얘기죠. 요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SSE, SSR, SST가 어떻게 구해지느냐? 잘 보겠습니다. SSE는 바로 요거예요. 요거. SST부터 하겠습니다. SST는 바로 요겁니다. 요 부분. SST는 요겁니다. 8250이 SST고요. 그 다음에 R 제곱값이 0.683이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시더라도 이 SSR 값이 뭘까요? SSR 값은 바로 요겁니다. 54,809. 다음에 SSE는 바로 여러분들 요겁니다. 요거 25440, 25,440. 요게 바로 SSE입니다. 그래서 R 제곱값은 아까 0.683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했죠? 이게 바로 어떻게 구했냐면 SSR을 SST로 나누면 되죠. SSR을 SST로 나누면 대충 0.683 나오죠. 그렇죠? 0.683. 그래서 R 제곱값이 0.683이구나. 즉 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X1, X2를 사용했을 때 데이터 품질이 예측의 품질이 몇 점 정도?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뭐 한 68.3점. X1, X2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Y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X1이라는 변수와 X2라는 입력 변수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점수를 매겨보자면 100점 만점에 68.3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네. 아까 방금 봤듯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각각 우리 SSE, SSR, SS 다 구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무슨 그러니까 요거를 집중적으로 봅시다. R 제곱값이 요거죠. 요거에 뭐다? 판매 원수 X1과 광고비 X2 변수 두 개의 입력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Y의 총 변동량이 얼마? 68.3%다. 그래서 Y의 변동성이 68.3%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매출액의 평균, 즉 Y의 평균 대비 판매 원수 X1과 광고비 X2를 이용하면 Y를 설명하는데 몇 점이 증가한다? 설명력이 얼마나 증가한다? 68.3%가 증가한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판매 원수와 광고비라는 변수는 Y를 예측하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 동시에 사용했을 때 몇 점? 68.3점이다. 라는 게 바로 R 제곱값의 의미입니다. 저게 0에 가까울수록 별로 안 좋다는 얘기고 1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저 점수가 높았으면 좋겠죠. R 제곱값의 점수가 높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데이터들은 저게 R 제곱값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저 R 제곱값이 굉장히 낮아요. 실제 데이터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낮게 나왔네. 너무 낮게 나온 거네. 그러면은 그 높여야 될 것 같으면은 뭐 새롭게 변수를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모형을 한번 바꿔봐야 돼요. 뭐 곡선이면 곡선으로 한번 더 바꿔봐야 되고요. 아무튼 다양한 저 R 제곱값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존재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중선형 회귀 분석과 다항 회귀 분석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입력 변수가 한 개인 거를 넘어서서 이제 다중선형 회귀 분석은 입력 변수가 x1, x2 해서 총 xp까지 p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회귀 모형을 추정을 해야 되느냐, W라는 걸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중선형 회귀 분석의 개념을 이용해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즉 다항 회귀 분석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치환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다중 회귀 분석과 같이 마찬가지로 엑셀의 데이터 실습, 그 데이터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을 또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회귀 모형이 예측의 도구로서 타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평가해주는 개념이 뭐다? 결정계수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 결정계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학습 모형의 성능, 즉 예측의 성능을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네, 7주차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9주차 수업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9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